세월호 수색 중단 결정 이후 인양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최진영,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세월호 인양 얘기 하기 전에 잠깐 국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좀 국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왔는데, 먼저 한번 영상이 준비됐으면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대비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무상보육을 실시를 했는데, 일정한 금액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돈 20만 원 없어가지고 애 안 낳습니까? 지금 저출산 이건 사회 풍조입니다. 돈 20만 원 없어가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 지금 서울에 올라왔네요. 지금 네.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오늘 말씀은 들어보니까 무상보육도 잘못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본인의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방백으로서 네. 어떤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한 지역의 어떤 행정을 책임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돈 없이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른바 재정 건전화 정책을 네. 열심히 해가지고 네. 1조가 훨씬 넘었던 재정을 매년 1,000억씩 줄여가지고 올해는 1조 밑으로 지금 경남도의 어떤 재정을 굉장히 건전화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는 부분이 어떤 지금 보면은 이제 예산 중에서 이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 조정했는 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줄이려고 해도 이 복지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취지 연장선상이 나오는데요.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제 자체가 정해져야 된다. 아마 그런 어떤 어젠다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네. 지금 일률적으로 20만 원 주는 거 좀 문제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리 정철진 일단은 이제 두 가지죠. 무상보육 관련해서는 네. 지자체가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될 것이냐. 네. 일단 좀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쪽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규에서도 그렇고 교육의 평등성에 따져서 네. 어쨌든 이 무상보육이라는 이 정책은 전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다. 그래서 네. 중앙정부의 지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예결위원장 면담에서 홍준표 지사가 20만 원이 없어서 그러겠느냐. 네. 근데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무상보육의 좀 뒷 배경을 보면 네. 그 20만 원을 통해서 얻는 부가적인 사회적 경제 효과가 상당합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있어서 네. 그 20만 원이 이제 같이 재정이 확보가 되면서 어린이집 네. 교사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네. 벌써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20만 원 석 달밖에 준비 안 됐다더라. 네. 내년 하반기에는 지원 안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벌써 일부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이제 끊고 네. 영어 유치원 보낸다든가 이제 유치원 쪽으로 벌써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되면 또 고용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큰 축이 되는데 또 다른 흔들리는 게 있고요. 더 큰 문제를 보면 요즘에 경단년 문제, 여성 재취업 커리어 문제가 있는데 20만 원이 이래저래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무상보육이 20만 원 예. 그런 차원보다는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조금 무상복지 문제는요. 네. 무상복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홍준표 지사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면 된다. 한마디로 네. 이제 복지가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까놓고 정말 이번에 좀 재정립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복지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가장 기초 단위의 학생이거든요. 어린 네. 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문제는 네. 보편적으로 해도 되느냐. 네. 아니면 그 중에 같은 반 애들 중에서도 가난한 애들에게만 무상을 주고 나머지 애들은 유급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을 이 부분에 있어서만 따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초등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여기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무상을 못하고 3학년 때까지만 전면 무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같은 학년 안에서 같은 나누는 반 식은 안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있잖아요. 네. 재산이 빵빵하게 있는 분에게 20만 원을 국가가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만 좀 선별적으로 20만 원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복지의 형태에 따라서 저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고 어떤 경우는 선별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좀 허심탄회하게 융통성 있게 열어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하여간 모든 걸 다 올려놓고 한번 우리나라의 재정 형편이나 경제 상황까지 다 네. 고려해서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복지를 말씀. 받는 대상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 같은 걸 좀 고려를 해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회의원이 일일 노동자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홍준표 지사가 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아시죠? 네, 그 무노동 무임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뭐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거의 뭐 한 3달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세비를 주는 것이 과연 마땅은 하냐. 이런 그 비판에서 특히 이번에 보면은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젠다를 내면서 무노동 무임금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을 의원에게 도입했는 것이 있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될 혁신의 주체로서 뭘 하다가 본인들이 혁신의 대상이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국민들 이게 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은 그렇게 관철해야 가야 된다. 된다는 것이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전 기본적으로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결국 이제 지나치게 무노동 무임금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자, 네, 잠깐만 지금 저 현장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국회의원, 강 변호사님, 국회의원은 일일 노동자냐라고 그러니까 홍준표 예, 지사가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특권 내려놓기 뭐 할 건 하고 예, 할 일은 해야 되지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홍준표 지사께서 이 복지도 선별적으로 해야 네. 된다고 했듯이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주는 것도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을 안 하면 세비를 안 받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철저히 따라 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들 시선에서는 국회의원이 일은 안 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따박따박 세비를 받아가는 것이 곱게 보일 일은 당연히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심지어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씀도 지금 김문수 네. 혁신위원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은 원칙적으로 맞아요. 사실 일을 잘하면요. 어떤 특권도 줄 수 있어요. 특권을 주는 만큼 일을 잘하는데 네.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고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데 특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특권만 있고 제대로 된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장기간 오래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행복하기만 하면 안 돼요. 실현이 있어야 되고요. 당근만 먹어도 안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채찍을 맞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일 잘하고 특권도 많이 주고 하는 게 맞죠.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채찍을 맞아야 되고 채찍을 맞기 싫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이라도 보인 다음에 다시 국민의 재신뢰를 받아서 특권을 다시 만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만 약간 좀 다르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회와 국회의원은 이른바 제도 보장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거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의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생계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장돼 줄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이것이 내려놓기 무조건 깎아라 이것은 사실 약간은 좀 더 생각해 보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일 노동자 분들이 약간 또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맞아요. 요즘에 지금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비원 하시는 분들 다 지금 그런 고초를 겪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하필이면 또 일일 노동자의 또 그러니까요. 빗대서
그럼 우리는 뭐 국회의원만 못한 거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 지사 말 중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네. 무임금을 해서 떨어뜨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심판하려면 기존에 했던 말을 안 바꿔야 되는데 네. 일단 뽑아놓고 뽑아주고 나면 중간에 바꿔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정치적인 심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예 중간에 말 못 바꾸기 뭐 이런 걸 해둬야 아마 홍 지사의 말도 더 타당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